저는 30년간 식생활과 염증을 연구해온 김성훈 박사입니다. 달걀은 정말 좋은 식품이죠.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달걀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제가 30년 넘게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달걀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분들 중 절반 이상이 잘못된 조합으로 드시고 계셨어요. 본인은 건강해지려고 먹는데 오히려 몸속에 염증을 키우고 장 건강을 해치고 계셨던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문제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엔 별다른 증상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드시죠. 하지만 몇 달, 몇 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몸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게 일상이 됩니다. 변비나 설사가 반복되고요. 원인 모를 피로감에 시달리시게 돼요.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건 이런 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신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원래 소화가 안 되는 거라고, 원래 쉽게 피곤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알고 보면 잘못된 식습관 때문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예전부터 이렇게 먹어왔다는 이유로 잘못된 조합을 계속 반복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할머니가 그렇게 하셨고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습관일 수 있어요. 달걀과 잘못된 조합으로 드시면 정확히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장은 별다른 증상이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소화 불량이 생기고요. 장 건강이 나빠지면서 변비나 설사가 반복됩니다. 영양소 흡수가 제대로 안 되면서 철분 결핍이 생기고요. 심한 경우에는 빈혈까지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식습관 하나가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달걀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반대로 달걀을 진짜 보약으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내일 아침 식탁부터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아침에 달걀 드시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잘못된 조합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원인을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지인 중에 김용호 72세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건강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삶은 달걀을 꼭 챙겨 드셨고요.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김영호 님도 그냥 나이가 드니까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주변 분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소화제를 드시고 위장약도 먹어봤지만 별로 나아지는 게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제게 이 이야기를 하시게 됐고요. 저는 바로 김영호 님의 식단을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김영호 님은 달걀을 드시고 나서 항상 감을 후식으로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가을부터 겨울까지 매일같이 그렇게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이 몸에 좋다는 걸 아시니까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챙겨 드셨던 건데 사실은 그게 문제였던 거죠.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탄닌이 달걀의 단백질과 만나면 서로 결합을 하면서 위장에 큰 부담을 주게 돼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불편한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 사실을 설명해 드리고 감 대신 다른 음식으로 바꿔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김영호 님은 그 다음부터 감 대신에 찐 감자나 토마토를 달걀과 함께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냥 작은 변화 하나였는데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불과 일주일 만에 속이 훨씬 편안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더부룩한 느낌도 사라지고요.
혈당도 전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온종일 활력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우리 몸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이런 정보를 계속 나누고 싶은데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으니까요. 김영호님처럼 여러분도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조합으로 달걀을 드시고 계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려고 먹는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일상에서 달걀과 직접 연결되는 음식 궁합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감 이야기부터 다시 해볼까요? 감은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고요. 항암 효과도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감도 달걀과 함께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감 속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 탄닌이 달걀의 단백질과 만나면 서로 단단하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장에서 이걸 소화시키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탄닌은 철분과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성분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예전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합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아까 말씀드린 김영호 72세님이 바로 이런 경우셨죠. 건강을 위해서 달걀도 먹고 감도 먹었는데 오히려 속만 불편하고 힘드셨던 겁니다. 이렇게 좋은 의도가 잘못된 조합 때문에 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을 드시고 싶으시면 달걀과 따로 드셔야 합니다.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는 게 좋아요. 아침에 달걀을 드셨다면 감은 오후 간식으로 드시는 식으로요. 이렇게만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변비가 있으시거나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조합을 반드시 피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달걀 드시고 나서 소화가 안 되셨던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때 혹시 감을 함께 드시지 않으셨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녹차입니다. 녹차도 참 좋은 음료죠. 카테킨이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후에 녹차를 마시시는데요. 달걀과 함께 드시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녹차 속에도 감처럼 탄닌이 들어 있어요. 이 탄닌이 달걀의 단백질뿐만 아니라 철분 흡수까지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걀을 먹고 바로 녹차를 마시면 달걀의 좋은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거죠. 일본 식품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녹차 속의 탄닌이 단백질 소화를 저해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단백질 소화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걸 확인했다고 해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이선자 69세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달걀을 드시고 나서 항상 녹차를 마시셨대요. 그런데 점점 피로감이 심해지고 어지러운 증상이 자주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빈혈 수치가 안 좋게 나왔어요. 알고 보니 이선자님은 원래도 철분 수치가 낮은 편이셨는데 달걀과 녹차를 함께 드시는 습관 때문에 철분 흡수가 더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녹차를 달걀 먹은 후 한참 뒤에 마시시라고 권해드렸더니 몇 달 후에 빈혈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럼 녹차는 언제 마시는 게 좋을까요? 달걀을 드신 후 최소한 1시간 이상은 지나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2시간 정도 간격을 두시는 게 더 안전해요. 아침에 달걀로 식사하셨다면 녹차는 오전 간식 시간쯤 마시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녹차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탄닌은 커피에도 들어 있고요. 와인이나 밤, 도토리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원리로 이런 음식들도 달걀과는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혹시 여러분도 달걀 먹고 곧바로 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으시진 않으신가요?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좀 다른 내용인데요. 바로 금이 간 달걀입니다. 이건 다른 음식과의 조합 문제가 아니라 달걀 자체의 문제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걸 가볍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달걀 껍데기에 금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틈으로 세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살모넬라균이라는 식중독균이 침투하기 쉬워요. 이 균에 감염되면 구토, 설사, 폭통 같은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우리 나이대는 면역력이 약해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금이 간 달걀은 세균 증식률이 정상 달걀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금이 간 달걀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제가 만났던 최정호 65세님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마트에서 달걀을 사오셨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한두 개가 살짝 금이 가 있더래요. 그런데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냥 먹었대요. 그날 밤부터 배가 아프고 구토가 나면서 정말 고생을 하셨습니다. 응급실까지 가셨다고 해요.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최정호님은 달걀을 살 때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져와서도 한 번 더 확인하신대요. 이게 정말 중요한 습관이에요. 달걀을 고르실 때는 꼭 껍데기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금이 간 게 보이면 절대 사지 마세요. 그리고 집에 가져와서 냉장고에 넣기 전에도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혹시 이동하는 과정에서 금이 갔을 수도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달걀을 만지고 나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겁니다. 달걀 껍데기에는 보이지 않는 세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달걀을 만지고 다른 음식을 만지면 교차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날것으로 먹는 채소 같은 걸 만질 때는 더 조심하셔야 해요. 달걀은 항상 냉장 보관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실온에 두면 세균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문 쪽보다는 안쪽 선반에 보관하시는 게 온도 변화가 적어서 더 좋아요. 혹시 여러분은 금이 간 달걀을 그냥 먹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위험한 일이니까 앞으로는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달걀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세 가지 조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감은 탄닌 때문에 소화 장애를 일으키고요. 녹차도 마찬가지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금이 간 달걀은 식중독의 위험이 있어요. 이 세 가지만 피해도 달걀을 훨씬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반대로 달걀을 진짜 보약으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궁합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같은 달걀이라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효능이 몇 배로 늘어날 수 있거든요. 자, 이제부터는 좋은 이야기를 해볼까요? 달걀을 훨씬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음식은 바로 조미김이에요. 김과 달걀의 조합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텐데 이게 왜 좋은지 제대로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김에는 달걀에 부족한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오드, 칼슘, 철분 같은 미네랄도 많아요. 이런 성분들이 달걀의 단백질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김의 비타민C는 달걀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아까 녹차는 철분 흡수를 방해한다고 했죠. 김은 정반대예요. 철분 흡수를 촉진시켜 줍니다. 그래서 빈혈이 있으신 분들한테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삶은 달걀을 드실 때 소금을 찍어 드시지 마시고요. 대신 김에 싸서 드시는 거예요. 그냥 조미김 한 장에 달걀을 올려서 돌돌 말아 드시면 됩니다. 맛도 훨씬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요즘 나오는 조미김 중에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간이 세지 않은 조미김을 선택하시거나 아예 그냥 구운 김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김과 달걀의 조합은 특히 아침 식사로 정말 훌륭해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영양은 풍부하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달걀을 소금 대신 김과 함께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내일 아침부터 꼭 시도해 보세요.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음식은 찐 감자입니다. 감자와 달걀의 조합도 정말 좋아요. 특히 아침 공복에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속이 정말 편안합니다. 감자에는 위벽을 보호하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위가 약하신 분들이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한테 특히 좋습니다. 달걀의 단백질은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는데 감자가 그걸 부드럽게 완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게다가 감자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달걀의 콜린 성분과 만나면 뇌 건강에도 좋고요. 특히 아침에 이 조합으로 드시면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쳐요.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든요. 제가 만났던 분 중에 박미숙 70세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위가 좀 약하셔서 아침 식사가 항상 부담스러우셨대요. 그래서 아침을 자주 거르시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힘드셨다고 합니다. 제가 박미숙님한테 아침에 찐 감자와 삶은 달걀을 함께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는데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셔서 시작하셨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속이 전혀 불편하지 않으시더래요. 오히려 든든하고 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후로 박미숙님은 거의 매일 아침 이 조합으로 드시고 계세요. 덕분에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일도 없어지고요.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변화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감자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조리 방법이에요. 기름에 튀기거나 지나치게 간을 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됩니다. 그냥 삶거나 찌는 게 가장 좋아요. 껍질째 쪄서 드시면 영양소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고요. 달걀과 감자의 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달걀은 한두 개 정도, 감자는 중간 크기로 한 개 정도면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포만감도 충분하고 영양 균형도 잘 맞아요. 혹시 여러분은 아침에 달걀과 감자를 함께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속 편하고 좋으니까 꼭 해보세요.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와 달걀의 조합, 이거 정말 환상적이에요. 중국 요리 중에 토마토 달걀 볶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괜히 유명한 게 아니거든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암 예방에도 좋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라이코펜에는 특별한 성질이 하나 있어요. 라이코펜은 기름과 함께 조리할 때 우리 몸의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 먹을 때 흡수율이 몇 배나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토마토를 달걀과 함께 기름에 볶아 먹으면 라이코펜의 효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요. 토마토를 기름에 조리했을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날 것으로 먹었을 때보다 4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큰 차이죠. 달걀의 단백질과 지방은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를 더욱 도와줍니다. 게다가 토마토의 비타민도 달걀의 영양소와 만나서 시너지를 내요. 그래서 이 조합은 치매 예방, 심장 건강, 면역력 강화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조리 방법은 간단해요. 토마토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요. 달걀은 풀어서 준비합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토마토를 먼저 볶다가 달걀을 넣어서 함께 볶으면 됩니다. 간은 소금 조금만 해도 충분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토마토 선택이에요. 요즘 토마토 주스 같은 걸 많이 드시는데 설탕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신선한 토마토를 직접 조리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알려드린 정민호 67세님은 토마토 달걀 볶음을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해 드신다고 하세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으니까 자주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민호님은 원래 혈압이 좀 높으셨는데 이렇게 드시기 시작한 후로 혈압 수치가 많이 안정됐다고 합니다. 토마토를 고르실 때는 색깔이 진한 것을 선택하세요.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일수록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너무 단단한 것보다는 약간 말랑한 게 잘 익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토마토 달걀 볶음을 집에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맛있고 건강한 요리니까 꼭 해보세요. 이렇게 세 가지 음식만 잘 곁들여도 달걀은 진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조미김은 철분 흡수를 돕고 염증을 줄여주고요. 찐 감자는 위를 보호하면서 포만감을 주고 토마토는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시켜줍니다. 중요한 건 이런 조합들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조리 방법도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가 평소에 먹는 재료들을 조금만 신경 써서 조합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꼭 실천하셔야 할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달걀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조합 3가지와 보약이 되는 최고의 조합 3가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간단한 차이인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 보셨죠? 먼저 독이 되는 조합부터 다시 정리해 볼게요. 감은 탄닌 때문에 달걀의 단백질 소화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한 증상이 생겨요. 특히 변비가 있거나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이 조합을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녹차도 마찬가지예요. 녹차 속 탄닌이 달걀의 철분과 단백질 흡수를 막습니다. 건강하려고 마시는 녹차가 오히려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달걀을 드신 후 최소 한두 시간은 지나서 녹차를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금이 간 달걀은 정말 위험합니다. 세균 감염으로 인한 식중독 위험이 크거든요. 특히 우리 나이대는 면역력이 약해서 더 조심해야 해요. 조금이라도 금이 간 달걀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소화 불량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장 건강이 나빠지고요. 영양소 흡수가 제대로 안 되면서 빈혈이나 기력 저하가 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엔 식중독으로 응급실에 가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미김과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가 잘 되고 염증이 줄어듭니다. 찐 감자와 함께 드시면 위가 편안해지고 혈당이 안정되면서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쳐요.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치매 예방, 심장 건강, 면역력 강화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같은 달걀인데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독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아침 공복에 반숙 달걀 2개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김이나 토마토 아니면 찐 감자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함께 드시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의 아침 식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동안 다르게 드셔왔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속이 편안해지고요. 하루 종일 활력이 생깁니다. 소화도 잘 되고요.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거. 오늘 배운 내용을 주변 분들과도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 중에도 잘못된 조합으로 달걀을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정보를 알려주시면 그분들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달걀처럼 우리가 흔하게 먹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또 다른 음식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내용이 될 거예요. 어떤 음식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평소에 달걀을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조합 중에 이미 실천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은 조합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분명히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